영수가 나야. 기태야. 70살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55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이제 시한부야.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복지관 벤치에 앉아있던 영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55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15살에 만나 사랑했던 그 소년. 전쟁통에 생이별하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이름. 이제 와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이야기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복지관. 70세 박영숙 할머니는 매일 오후이시면 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이곳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새로 오신 할아버지 봤어? 친구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할아버지? 아니, 되게 말쑥하게 생기셨더라고. 혼자 오셨대. 영숙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차를 마셨습니다. 70살에 무슨 새로운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태?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구나. 찻잔이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쏟아졌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찾았어. 3년을 찾았어. 김기태. 그녀의 첫사랑이 55년 만에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기억은 순식간에 1954년으로 돌아갔습니다. 15살 충청도 시골 마을. 전쟁이 막 끝난 직후라 모두가 가난했지만 젊음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났습니다. 야, 박영숙. 학교 앞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옆마을 소년 김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김기태. 이거 너 주려고. 기태는 수줍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수놓은 꽃무늬가 예뻤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생일 선물.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알았을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뒤 작은 동산, 마을 어귀 큰 나무 아래, 개울가. 영수가 우리 어른 되면 결혼하자. 미쳤어? 누가 너랑 결혼해? 그럼 누구랑 할 건데? 글쎄, 아직 모르지. 하지만 영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태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5년 봄 기태네 가족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대. 언제 가는데? 내일. 영숙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해. 꼭 날 찾으러 올 거라고. 약속해. 어른이 되면 꼭 널 찾으러 올게.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어? 복지관 카페테리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아 55년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혹시 내가 올까봐. 그러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아껴줬고 아이들도 둘 낳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기태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울 가서 한국 전쟁 때 징집됐어. 전쟁 끝나고 돌아오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너를 찾으러 갈 수가 없었어. 그 후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겉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영숙의 질문에 기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에 아내가 죽었어. 그리고 작년에 폐암 판정을 받았지. 뭐? 시한부야 영숙아. 길어야 6개월이래.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었어. 한 번만이라도. 바보같이. 왜 이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한강변에서. 영숙아, 이거 기억나? 기태가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55년 전 영숙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아직도 너도 가지고 있잖아. 영숙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편지 한 통. 기태가 서울 가기 전날 밤 몰래 전해준 편지였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다. 그러게. 두 사람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어느 날 기태가 제안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처음 만났던 곳에 가볼래? 충청도? 우리 고향? 응. 마지막으로 그곳을 보고 싶어.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아직 있네. 마을 어귀에 500년 된 느티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여기서 내가 고백했잖아. 맞아. 박영숙, 나랑 결혼해 줄래? 했더니 내가 도망갔지. 도망간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숙아, 응? 이제라도 그때 못한 대답 들을 수 있을까? 무슨 대답? 나랑 결혼해 줄래? 70세 할머니의 얼굴이 15세 소녀처럼 빨개졌습니다. 바보같이. 이 나이에 무슨. 대답만 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줄게. 55년 늦었지만. 그 순간 기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이것도 55년 전에 준비했던 거야. 거짓말. 정말이야. 내 몰래 반지 사려고 돼지 팔았었어.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 끼면서 생각했습니다. 55년이 한순간처럼 느껴진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의 아들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랑 재혼하시겠다고요?
재혼이 아니라 그냥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딸 미선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시한부라면서요? 엄마한테 또 아픔만 주려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기태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새로운 만남이라니요. 그것도 한국에서.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일본에서 살던 기태의 아들딸이 급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일본으로 돌아가시죠. 거기서 치료받으시고. 싫다. 난 여기서 영숙이와 있을 거야. 아버지, 양쪽 가족이 모여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도 해야죠. 맞아요. 70세에 무슨 연애를. 하지만 막내 손녀 하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야. 진짜로요. 할머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이시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식들도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영숙과 기태는 함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 제주도 여행 가기. 2. 커플 사진 찍기. 3. 손잡고 영화 보기. 4. 벚꽃 구경 가기. 5. 바다에서 일출 보기. 6. 편지 100통 쓰기. 7. 춤 배우기. 8. 기차 여행하기. 9. 별 보러 가기. 10. 매일 사랑한다 말하기. 이걸 언제 다 해? 하나씩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첫 번째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와, 바다다. 70세에도 바다를 보면 소녀가 됩니다. 영수가 저기 봐. 돌고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한 젊은 커플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그 말을 들은 영숙과 기태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3개월 후 기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권유로 기태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숙아,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미역국.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55년 전에 한 말을 어떻게 기억해? 너에 대한 건 다 기억해. 기태는 약해진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왜 또 미안해?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더 많은 시간을. 아니야. 지금이라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데. 어느 날 밤 기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수가 춤추자. 여기서? 병실에서? 응. 지금. 영숙은 기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실의 작은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행열차.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였습니다. 기억나? 이 노래. 그럼. 내가 매일 불러줬잖아. 비틀거리면서도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12월 첫째 주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수가 눈이다. 기태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눈이 왔었지? 맞아. 내가 눈사람 만들어줬잖아. 그때 내가 그랬어. 눈사람처럼 녹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이제야 그 약속 지키네. 그날 밤 기태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55년 전 너를 두고 떠날 때 쓰지 못했던 편지를 이제야 쓴다.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다른 사람과 살면서도 행복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늘 내가 떠올랐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함께 할 거야. 고마워, 영수가.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줘서, 내 곁에 있는 이 몇 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할 거야. 12월 15일 새벽. 영숙은 느낌이 이상해서 새벽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태야. 기태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응, 왔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태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영숙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쁘다. 여전히 15살처럼 예뻐. 바보같이. 영수가. 응.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태는 영숙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편안한 잠에 든 것처럼.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5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영숙은 줄에 없는 상주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기태의 자식들도 이제는 영숙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영숙은 기태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55년 전 편지, 빛바랜 사진, 음반지, 그리고 100통의 편지. 100통을 다 썼네. 버킷리스트의 6번, 편지 100통 쓰기. 기태는 매일 밤 영숙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영숙은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마이너스 오늘 너를 만났어. 55년 만에. 꿈만 같아. 50번째 편지 마이너스 아프지만 행복해. 내가 있어서. 99번째 편지 마이너스 내일이 두렵지 않아. 너와 함께한 오늘이 있으니까. 100번째 편지 마이너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기태가 떠난 지 한 달.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엄마, 뭘 하시려고? 책을 쓸 거야. 책이요? 우리 이야기. 기태와 나의 55년. 영숙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놓쳤던 55년과 함께한 6개월. 할머니, 제목은 뭐로 하실 거예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사랑은. 1년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70세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했던 첫사랑을 다시 찾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인쇄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김기태 마이너스 박영숙 첫사랑 장학금.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75세가 된 영숙.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 할 일이 많은데. 영숙은 복지관에 황혼사랑 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70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하지만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가 몇이든.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5년을 기다려서 6개월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그 6개월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혹시, 네, 김기태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하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5년 후에 할머니께 전해드리라고. 봉투 안에는 편지와 USB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별이 되어서도 너를 지켜볼게. USB에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속 기태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5년이 지났겠구나. 혼자서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어. 하늘에서. 영수가 부탁이 있어. 더 많이 웃어줘. 더 많이 행복해줘.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줘. 너 자신을,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못다한 55년의 사랑을 내가 대신 나눠줬으면 해. 그리고 기억해줘. 사랑은 절대 늦지 않다는 걸. 70세에 만난 우리처럼. 마지막으로.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더 일찍, 더 오래. 사랑한다, 영수가. 영원히 사랑할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사랑해, 기태야. 영원히.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기태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다. 우리가 함께한 6개월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70세에 만난 첫사랑.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딱 맞는 시간이었다. 젊었다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순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은 생은 기태가 부탁한 대로 살 것이다.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80세가 된 영숙. 이제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누구? 뜻밖의 손님들이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그들의 딸. 할머니, 저희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10년 전 제주도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진 찍어드렸던 커플이에요. 어머, 그들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태와 영숙이 해변에서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저희도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식에 오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나를. 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날 영숙은 주례 대신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15살에 만나든 70살에 만나든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저는 55년을 기다려서 6개월을 함께 했어요. 짧다고요? 아니에요. 그 6개월이 제 인생 전부와 맞바꿀 만큼 소중했어요. 여러분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언젠가라는 말 대신 오늘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걸. 2024년 12월 15일. 기태가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오늘도 눈이 와. 영숙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기태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오후 영숙은 편안하게 낮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돌아보니 15살의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기태야? 영숙도 어느새 15살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이제 영원히 함께야. 정말? 응.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고향 마을로, 그들의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으로. 요양원 직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을 때 영숙은 미소를 지은 채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태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편지. 사랑해. 영원히. 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유품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기태를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상하게 설렌다. 70세의 그를 다시 만났을 때처럼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첫사랑이든 마지막 사랑이든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언제든 아름답다. 55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6개월이 더욱 빛났다. 헤어짐이 있었기에 다시 만남이 더욱 소중했다. 이제 나도 간다. 영원한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영숙과 기태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70세 첫사랑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는 두 사람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 매년 12월 15일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많은 연인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사랑하자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영숙과 기태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은 영원해.